말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만이 요구와 비판이 아니다. 요구와 비판은 오히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능력이 정말 뛰어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욕구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 가령 내가 에라 여시나 먹어라 라고 소리치면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하죠? 라고 대답한다. 반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비판과 요구로만 듣는 사람들도 있다. 가령 당신이 파티에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라고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 당신이 원하는 때에 사라져 드릴게요. 라고 말한다. 최상의 의사소통 기술 1단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잠깐 시간을 내 자신이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라. 비판이나 요구를 하고 있었다면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욕구에 스스로 이름을 붙여보라. 나의 욕구를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라. 2단계 상대방이 계속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렇게 말해보라. 제가 제 뜻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자신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묘책이다. 또한 잘난 체 하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이 자기가 들은 말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기가 들은 비판이나 요구를 이야기할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서 실제로 느낀 비언어적 요소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고 100% 자기 투사일 수도 있다. 어쨌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하라. 제 말이 그렇게 들린다니 미안해요. 제가 제 뜻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하려던 말은 이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설명한다. 이제 좀 다르게 들리나요? 이번에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당신의 욕구가 상대방에게 비판이나 요구의 형태로 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말하라. 진심으로 말하건대 이렇게 하면 진짜 효과가 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가 나를 화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믿으면 나는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행복해지고 싶은데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으로 보게 된다면 그를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그가 충족하려는 욕구는 더 소중한 법이다.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악담을 퍼붓는다면 이는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그의 욕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신의 신체적 안전이나 기본적인 자존감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며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당신은 그저 이해받고 싶을 뿐이로군요. 같은 말을 건네며 그 사실을 되짚어 줄 수 있다면 그가 느끼는 위협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면서 경탄할 것이다. 나는 정신착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이 방법을 쓰는데 지금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비판과 요구가 소리를 높이는 언쟁보다 종종 더 해롭다. 관계에서 나타나는 비판과 요구가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름을 붙여라. 그런 다음에 그 밑바닥에 깔린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찾아보라. 마지막으로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파트너도 똑같이 그렇게 하도록 격려하라. 비판과 요구는 실제로 대단히 좋은 것이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주목하라고 알려주니까 말이다. 나 자신의 욕구를 짐작하기 위해서는 비판과 요구의 밑바닥에 깔린 욕구를 들을 수 있는 수련을 많이 해야 한다. 그 예로 이 글을 쓰고 있는 나의 어느 하루를 따라가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끔찍하고 나쁜 생각들에 주목해보자.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킨 욕구, 즉 그 동력을 살펴보자. 상황. 카페에 있는데 큰 볼일을 봐야 한다. 화장실에서 어떤 남자가 걸어 나오는데 화장실 안에 들어가 보니 변기 좌석에 온통 오줌을 묻혀 놓았다. 생각. 이 썩을 놈. 욕구. 배려와 존중 그리고 특히 이해. 그 남자가 왜 공공 화장실에서 변기 좌석을 올리지 않고 소변을 받는지 알고 싶다. 지금은 그를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인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누구도 그에게 이런 짓의 결과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을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걸까? 그는 변기 좌석을 만지는 게 두려웠던 걸까? 그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면 그에게 이토록 분노를 느끼지는 않을 것 같다. 재미있지 않은가? 직접 한번 해보길 바란다. 지금 바로 당신 삶에 존재하는 비판이나 요구를 떠올려 보라.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생생한 감정에 닿아보라. 일단 그 감정이 느껴지면 스스로 물어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으면 좋겠어? 답을 적어둔 다음 또 이렇게 물어라. 그렇게 되면 왜 기분이 좋아?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그럼 이제 그 상황이나 관계 속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자신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보라. 기분이 어떤가? 티베트 불교에서는 사람이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몇 군데 있다고 설파하는데 그곳은 지옥계, 축생계, 인간계, 천상계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인간계가 최상이다. 그와 관련된 가르침은 이렇다. 만약 야생동물로 태어난다면 그 삶은 두려움과 배고픔으로 가득 차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반면에 천상계에서 태어나게 되면 본인이 원하면 무엇이든 무조건 바로 얻는다.
천상계에서는 모든 욕망이 즉시 충족되고 무력함에 대처해야 하는 일이 아예 없다. 이곳은 피자와 아이스크림도 이롭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정확히 자신이 바라는 대로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세계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단히 근사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천상계는 존재하기에 최상의 장소가 아니다. 천상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미덕이라 여겨지는 것들, 이를테면 인내, 연민, 회복 탄력성, 감사 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래서 선업이 다해 그 세계를 떠날 때에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경험 가운데 하나가 된다. 그 상실감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와 대조적으로 인간계는 딱 적당한 양의 고통이 있어서 그 고통에 완전히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한다. 우리의 자아는 천상계에 살면 더 행복할 거라고 계속 말한다. 자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얻으면, 그리고 나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서 마음에 드는 점들은 전부 고통의 경험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천상계의 삶을 바라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을 필요는 없을 텐데. 이는 참으로 합당한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덧붙이려 한다. 삶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지만 우리는 쓰레기를 가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쓰레기를 없애려고 하거나 쓰레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그 가치를 인식하고 쓰레기를 아름다운 것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을 몸의 감각으로 느끼고 자신의 머릿속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고통을 연민으로 껴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처럼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를 놓아버리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민담이 있다. 어느 날 한 농부의 말이 도망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이 모두 농부에게 와서는 정말 운이 나쁘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며칠 뒤 그 말이 돌아왔는데 야생마를 2마리 데리고 왔다. 그러자 이웃들이 모두 다시 찾아와서는 정말 운이 좋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런데 농부의 아들이 그 야생마 중 1마리에 올라타려다 떨어지는 바람에 다리 한쪽이 심하게 부러졌다. 그러자 이웃들이 또 농부를 찾아와서는 정말 운이 나쁘군요 라고 말했다. 농부는 또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군대가 마을로 들어와 몸이 성한 젊은이들을 모조리 징집해 갔는데 농부의 아들은 데려가지 않아서 집에 남게 되었다. 그러자 이웃들은 불이 나게 다시 찾아와서는 엄청난 행운이군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도 농부는 그럴지도 모르죠 라고 말했다.
우리는 심지어 어떤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난 후에도 그 일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지 못한다. 오늘은 끔찍해 보이는 일이 내일 일어날 멋진 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역 같은 경험이 미래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나는 고통이 그 자체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고통은 연민이라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걸음이다.